주말엔 1,000만 원이 넘게 벌리는데 평일엔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운영하던 고깃집의 하루 매출입니다. 믿기시나요? 토요일엔 웨이팅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졌는데 화요일엔 80평 홀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환갑을 앞둔 나이에 호주에서 10년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있었죠. 세종 신도시는 신도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렇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기 보는 눈에 제 요리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채 2년도 안 돼서 그 많던 돈은 거의 다 사라졌고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성철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정육 일을 했죠. 새벽에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나니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2년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죠. 아내는 제 옆에서 두리번거렸고 아들 민준이는 큰 캐리어를 끌며 앞서 걸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많이 변했네요. 민준이가 공항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호주를 떠나기 전 한국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죠. 우리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이 사는 곳이었죠. 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조용히 살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하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으니까요. 1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었죠. 며칠 뒤였습니다. 친척 집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삼촌벌 되는 분이 소주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철아, 나 세종에 땅 사서 떼돈 벌었어. 그분의 목소리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신도시라 개발되면서 값이 몇 배로 뛰었거든.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세종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거기 요즘 어때요? 어떠긴 뭐가 어때? 삼촌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파트 공사판이야, 공사판.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정부 청사도 있고. 공무원들 많고 돈 되는 곳이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세종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신도시, 젊은 사람들, 정부청사, 그 단어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우리 세종 한번 가볼까?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좀 보고 싶어서.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세종 시내에 들어서자 눈앞이 확 트였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넓은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괜찮은데요? 민준이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신도시라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차에서 내려 시내를 걸어 다녔습니다. 정부청사 근처였는데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공무원들이겠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들이니까 외식도 많이 할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외식, 고깃집,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상가 건물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임대 팻말이 붙은 큰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저기 한번 볼까? 제가 말했고 민준이도 따라왔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대충 봐도 80평은 넘어 보였죠. 어머, 손님이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바로 앞이 정부청사 출입구거든요. 보증금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나온 매물은 보증금이 꽤 되는데요. 그분이 말한 금액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 자리면 장사가 안 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서 고깃집 하면 어때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호주에서 레스토랑 5년 일했잖아요. 요리는 제가 하고. 아버지는 고기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세종에 가게 하나 볼까 해. 아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신도시니까 사람들 계속 들어온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도 있고 공무원들 많고 젊은 사람들 많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조용히 살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편하게 살자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호주 작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곳에서 해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다시 세종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와 둘이서였습니다. 그 상가 건물 앞에 다시 섰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좋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고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 요리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왔던 사람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중개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날 저는 계약금을 냈습니다.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준이와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박 낼 거예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세종신도시는 계속 발전할 거고 사람들은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도시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정부 청사가 있으니 공무원들이 외식을 많이 할 거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 SNS에 사진 찍으러 올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죠. 신도시의 이면을, 공무원들의 생활 패턴을, 평일과 주말의 극명한 차이를, 그 모든 걸 저는 나중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하시는 거예요? 응,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내의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더라면, 제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봤더라면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환상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만 해도 제법 큰 돈이 나갔죠. 거기에 월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장님, 주차장도 계약하셔야죠.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고깃집이면 주차 공간 필수예요. 주차장 월세가 또 수백만 원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인테리어 업체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인테리어가 중요해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SNS 감성으로 가야 손님들이 와요. 업체 사장이 도면을 펼쳤습니다. 대리석 테이블에 샹들리에, 간접 조명에 최신형 그릴까지. 이 정도면 몇 억 들어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역 정도는 봐야 합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요즘 손님들 눈이 높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에서 10년 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을 내고 나니 통장 잔액이 훌쩍 줄어 있었죠.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아내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투자는 원래 처음에 돈이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벌면 돼.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을 뽑아야 했죠. 홀 직원의 주방 보조의 매니저까지.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12명은 필요해요. 12명이나?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한 달에 2,800 정도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월세에 주차장에 인건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님만 오면 벌 수 있어요. 민준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면 한 달에 억 단위로 벌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쏟아부은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통장을 보니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까지요? 여보,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살 집인데 잠깐만 빌리는 거야.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가게 돌아가면 바로 갚을 수 있어.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몇 억이 나왔죠. 그 돈으로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을 치르고 초기 식자재를 샀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테이블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아버지?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남 고깃집이랑 비교해도 안 밀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호주 가게와는 차원이 달랐죠. 사장님, 간판 달았습니다. 업체 사람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가 올려다보니 금빛 글씨로 가게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인가? 호주에서 모은 돈 거의 다 들어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잘 될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도시니까 사람들 계속 들어올 거고 장사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모두 이 80평 가게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손님들이 오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믿었습니다. 이 화려한 가게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쓰는 건 쉬웠지만 버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드디어 오픈하는 날이 왔죠. 아침부터 직원들이 모였고 민준이는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오후 5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와, 여기 인테리어 대박이다. 여자가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고기가 나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시가 되자 테이블이 거의 다 찼습니다. 사장님, 대박이에요. 매니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을 했습니다. 첫날 매출이 꽤 나왔죠. 민준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봤죠, 아버지? 제 말이 맞았잖아요. 하지만 진짜는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직원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홀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손님들이 웨이팅 번호표를 받아들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대박 났어.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왔고 사진을 찍어 올렸죠.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예약 전화가 쏟아졌고 저녁에는 웨이팅이 20팀을 넘었습니다.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주방은 정신이 없었죠. 그날 밤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억 단위 벌겠는데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말 이틀이 이 정도면 한 달이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공했어요. 민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주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토요일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웨이팅이 2시간을 넘었죠. 사장님 이러다 대박 나시겠어요. 직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도시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거고 SNS에서 계속 퍼질 거라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며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주말 매출이 엄청났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각보다 총 매출이 높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맞아?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말은 대박인데. 평일이 좀.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일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00만 원 좀 넘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00만 원? 주말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가게가 평일에 100만 원? 그럼 한 달 평균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정비가 5천만 원이 넘는데 매출이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아직 초반이라 그래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평일도 곧 늘어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평일 손님도 곧 늘어나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주말에만 북적이고 평일에는 한산한 이 패턴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여보 장사 잘 되죠? 아내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주말에는 줄 서.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평일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성공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주말의 화려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평일에 텅 빈 홀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저는 주말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달콤한 환상 속에서 오픈하고 2달째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죠. 저는 가게에 일찍 나갔습니다. 평일 점심 장사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 12명이 모두 출근해서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홀을 둘러봤습니다. 80평의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죠. 하지만 손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약 있어요? 제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한 팀 있습니다. 매니저가 대답했습니다. 1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2시까지 더 이상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났습니다. 매출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도 안 나왔죠. 12명의 직원이 하루 인건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 사장님 오늘 좀 한산하네요.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죠. 이번에는 손님이 좀 오겠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6시가 되어도 테이블 하나만 찼습니다. 7시였습니다. 보통 저녁 피크 타임이죠. 하지만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 서서 속삭였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8시가 되어서야 손님 몇 팀이 더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테이블의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만 허공을 비추고 있었죠. 그날 밤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 넘고 인건비가 2800인데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오늘 화요일이라 그래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평일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날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화요일이라 그런 거겠지. 다른 날은 나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도 목요일도 비슷했습니다. 평일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겨우 넘었죠. 가끔 더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홀 한가운데 서서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에는 이 자리들이 모두 찼는데 지금은 5팀밖에 없었습니다. 직원 12명이 벽에 기대서거나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오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신도시라 평일에는 사람들이 적나 봐요. 정부 청사 공무원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퇴근하면 다들 집으로 가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대전이나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칼퇴근을 하고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걸.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받아 집을 샀으니 외식을 아낀다는 걸. 주차장도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었죠. 그냥 돈만 나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한 달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주말 이틀 매출이 2천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일 닷새 매출을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됐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40일 중에 주말이 8회, 평일이 20이틀, 주말 매출이 높아도 평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장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SNS 광고를 더 돌려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평일에도 손님이 오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광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갔죠. 그런데 효과는 별로였습니다. 주말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평일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아내는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또요? 당신 요즘 집에 언제 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텅 빈 가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토요일에는 1,000만 원 넘게 벌지만 화요일에는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이 현실이 제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죠. 벌써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잠에 깨어 있었습니다. 응, 고기 떼러 가야 해.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현관문을 나섰죠.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고기 시장까지 1시간쯤 걸렸죠. 거기서 고기를 사서 세종까지 또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 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고기를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꼼꼼하게 볼 여유가 없었죠. 빨리 사서 가게로 가야 했으니까요. 가게에 도착하니 7시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출근하기 시작했죠. 저는 고기를 냉장고에 넣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죠. 새벽부터 움직여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11시가 넘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면 자정이 가까웠죠. 집까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운전하다가 졸았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을 뻔했죠.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죠.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제 와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매일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미안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늦어져.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가게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좀만 참아. 제가 말했습니다. 장사 자리 잡으면 나아질 거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민준이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아예 세종에 작은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왕복하기 힘들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새벽에 집을 나가 밤에 들어오고 민준이는 세종에 살고 아내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점심을 먹었죠. 식탁에 셋이 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여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죠.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세종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꼭 가야 해요? 아내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해. 차를 몰고 가면서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왕복 3시간, 하루 18시간 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성공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쏟아부었으니까요. 가족도 건강도 다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출퇴근 지옥 속에서 가족과 멀어지면서 제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픈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셰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뭔데?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셰프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 이번 달 말로 그만두려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왔어요. 셰프가 대답했습니다. 조건이 더 좋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셰프 없이 이 가게를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했죠. 한 달만 더 있어줄 수 없나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약했습니다. 그날 셰프가 나간 후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내가 주방 맡을 수 있겠어?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 경험은 있지만 한식은 결국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제 방식으로 고기를 내놓으니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이랑 다른데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플레이팅이 예전만 못하네요. 다른 손님도 수군거렸습니다. SNS 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 못해요. 셰프 바뀐 것 같은데 별로예요. 댓글들이 달렸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처럼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평일은 더 심각했죠. 하루에 대여섯 팀밖에 안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 달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고정비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월세 1,000만 원 넘게, 주차장 수백만 원, 인건비 2,800,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고정비가 5,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에서 고정비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2,900, 한 달에 3천만 원씩 없어진다.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게 문만 열면 돈이 나가는 구조였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서너 달이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죠. 민준아, 우리 큰일 났어.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원을 줄일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평일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 몇 명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든 것뿐이었죠. 여전히 매달 적자였습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시다고 들었는데요. 아는 사람의 소개였습니다. 사채였죠.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5천 정도는 바로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5월 5%입니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252 이자로 나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았고 지인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채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직원 월급을 줘야 했고 재료비를 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진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알았을 겁니다. 숨만 쉬어도 3천만 원씩 사라지는 가게, 사채 이자까지 더하면 한 달에 3,250, 이 숫자들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민준아, 왜 여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손에 든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월세 밀리면 쫓겨나.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문 닫으면 되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러다 다 망해요.
지금 그만두면 지금까지 쓴 돈은?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셰프님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내가 SNS만 믿으라고 했잖아. 저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신도시면 된다고 했어. 저도 아버지 잘 되시라고 한 건데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다 내 탓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아내는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갈게요.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제가 불렀지만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민준이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월세가 석 달째 밀렸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정리 안 되면 계약 해지합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게 뻔했죠. 가게로 갔습니다. 텅 빈 홀을 바라봤습니다. 80평의 공간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기계들 얼마에 가져가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업체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역을 드린 인테리어가 2천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가져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 셔터 안에 갇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죠. 30년 산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죠.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사채도 갚았죠. 남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호주에서 모은 돈과 집까지 합쳐서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그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그날 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돈도 집도 가게도 아들도.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갖고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신도시 환상이 저를 눈멀게 했죠. 2025년 초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참이었죠. 저는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보증금이 얼마예요? 300이면 됩니다. 중개인이 대답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이고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죠. 여기서 뭐 하실 건가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곰탕집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큰 솥을 샀고 테이블 5개를 들였죠.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도왔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내는 물었습니다. 응, 이 정도면 충분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사고를 샀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이 들지 않았죠. 솥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습니다. 8시간을 끓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뽀얀 국물이 김을 내뿜었죠.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됐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오픈하는 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곰탕 한 그릇 주세요.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아 내놓았습니다. 이야, 진짜 곰탕이네요. 손님이 한 숟가락 뜨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20그릇 정도 팔렸죠. 한 그릇에 8,000원이니 하루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고 재료비를 빼도 남았습니다. 크게 남는 건 아니었지만 적자는 아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준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죠. 다음 날 민준이와 함께 가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곰탕 끓이는 법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뼈를 손질하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간 맞추는 법. 민준이는 진지하게 배웠죠. 아버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보다 이렇게 진심 담긴 한 그릇이요. 어느 날 경로당에 곰탕을 가져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큰 보온병에 담아갔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 고맙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에 전해졌죠. 밤에 작은 방에 앉아 아내와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80평 가게를 운영할 때는 이런 평화가 없었습니다. 매일 숫자에 쫓기고 직원 관리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평 작은 가게지만 제 손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있었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가 좋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그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가게에서 곰탕을 먹었죠. 맛있다. 민준이가 엄지를 세웠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신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던 별이었죠. 저 별들 봐. 제가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그릇은 80평이 아니라 7평이었다는 걸, 화려한 성공보다 소박한 행복이 더 값지다는 걸. 신도시 환상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걸 되찾았죠.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곰탕을 끓입니다. 민준이와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차를 마시죠.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빚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3천만 원씩 사라지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시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평일과 주말의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출퇴근 거리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그릇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크기가 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찾은 진짜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